반갑습니다. 넥스트만입니다. 2025년도 2월 6일 날 솔로스 점자 소재를 촬영을 하고 지금 2달 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이 댓글 활성화하는 거를 댓글을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잘 몰랐거든요. 댓글을 좀 숨겨져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솔로스 점자 소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랜만에 찍는 거니까 저번 내용까지 좀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스 점자 소재,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흑자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솔로스 점자 소재 이때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급등을 했죠. 왜 급등을 했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북미 GPU 3사 북미 GPU 3사 쪽으로 동박 공급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확률이 높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서 먼저 1차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공급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면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급등을 했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고 매력성이 있는데 왜 하락을 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봤었어야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2차 전지가 당시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전방 산업이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후방 산업인 솔로스 점자 소재의 전지박이 수익이 너무 안 났어요. 적자폭이 너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북미 GPU 3사 쪽으로 동박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흑자 전환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단순히 북미 GPU 3사 승인만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그럼 답이 나오죠.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흑자로 전환될 때 솔로스 점자 소재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던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가 예상치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한 100억 나올 거다 이번 분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수치가 마이너스 180억이 나왔어요. 어찌 보면 어닝 쇼크였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이 영업 적자폭이 기존의 250억에서 100억까지 좀 좁혀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대치보다 더 적자폭이 덜 줄이다. 그러니까 250억에서 마이너스 250억에서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250억에서 마이너스 100억으로 적자폭을 줄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250억에서 마이너스 180억밖에 안 줄어가지고 이게 쇼크여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 포함이었기 때문에 지속 하락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1분기 역시 적자폭이 예상치만큼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솔로스 점자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흑자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적자폭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은 솔로스 점자 소재에 많은 강점들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에만 목매달까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가랑 영업이익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영업이익만 보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이에요. 보세요. 노란색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노란색이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검정색이 주가이거든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적자폭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 역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잠시 올라가죠. 이거는 특수 상황이었고요. 이건 잠시만 제외를 할게요. 이거는 그 자회사 하나를 팔았는데 그 매각하는 게 굉장히 잘 팔았기 때문에 잠시 올라간 거예요. 중요한 일시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왜 하락하냐고요? 영업 손실이 더 극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잠시 상승했죠. 이 상승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GPU 3사, 특히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공급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이 부분만 봤었을 때 보시면 영업 손실, 그러니까 영업 손실 폭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주가가 또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영업 손실 폭이 아직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또 그거죠. 시장은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는 이 영업이익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왜 이리 안 줄어들어? 적자폭 컨센서스는 100억이라고 했는데 왜 180억 나왔어? 우리는 그럼 너네 못 믿어 팔래? 너네 못 믿어 팔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가 상승을 위한 요소는 영업이익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아까 GPU 3사성이 그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이유는 GPU 3사 공급성에 대한 이슈도 애초에 저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다. 그러면 우리는 봐야 돼요. 솔루스 첨단 소재의 미래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에 좀 중요한데 원래 2024년도 보면요. 잠시만요. 2024년도 때 3분기 때 4분기 때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2024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7억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나온 게 187억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 4분기 때도 마이너스 113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024년 3분기 때 평균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2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87억 나왔죠. 그리고 4분기 때 흑자 전환 아니면 마이너스 10억이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13억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컨센 대비, 기대 대비 실적이 그만큼 못 따라왔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잘 나와야겠죠. 그죠?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2025년도 1분기가 지금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40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140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가 마이너스 한 80억 정도 나온다. 주가 급등합니다. 진짜로. 근데 만약에 또 실제가 컨센 대비 안 좋아져 갖고 마이너스 190억 나온다. 다시 지속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신 주주분들께서는 앞으로 향후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매 분기마다 내는 보고서에서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만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업 손실이 만약에 예시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70억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30억 나왔다. 여기서 흑자 전환이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우상향 이렇게 연달아 나온다고 하면 지속 상승인 거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때는 만약에 마이너스 180억이 나왔다. 얘네들 또 안 나왔네 하고 또 하락합니다. 근데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떠요. 플러스 45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봐야 돼요. 단기손익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반등.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90억 나왔다. 와, 확실히 반등했네 하고 확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주가가 영업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만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차트 볼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날 급등 나왔죠. 이날 찍었거든요. 이날 급등이 나왔었을 때 저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단기적인 급등은 분명 나왔다. 이슈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단기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바로 도망쳐라. 내일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유는
당연히 이 영업 적자 폭을 못 좁혔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기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중장기로 들어갈 사람만 보유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주가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27년까지 본다고 하면 솔로스 점자 소재는 확실히 2만 원 넘게 올라갈 애는 맞아요. 근데 중장기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한 거고 단기로는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앞뒤로 한 3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뭔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였었는데, 근데 이게 솔로스 점자 소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좀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우량주도 있고요. 우량주가 심지어 2개예요. 근데 우량주 쪽으로 물량이 몰렸더라고요. 석 달 뒤에 한 번 내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보통주에서 안 나왔습니다. 우량주에서 나왔어요. 이게 좀 안 좋고요. 이렇게 우량주에서 나온 사유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제가 솔로스 점자 소재의 이 우량주막 증가를 했던, 급등을 했던 사유를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좀 뭔가 작전 세력이 진입한 냄새가 좀 나는데, 작전 세력이 이렇게 큰 회사가 들어오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뇌피셜적인 의심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량주가 이렇게 올랐다는 말은 굉장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관심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 정도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의 주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보통주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의 주체란 말이거든요. 아직 시장은 솔로스 점자 소재를 외면하지 않고 보고는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불법만 아니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솔로스 점자 소재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영업 적자 이 폭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기대가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1분기 실적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번에 IR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확실히 1분기 때까지는 기대를 접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2분기는 좀 기대할 만합니다. 이거는 맞고요. 이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고점에 물리실 분들 많다고 했었죠. 왜 안심을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솔루스 점자 소재 시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시가총액 4,775억이에요. 시총 말 그대로 주식 100%를 전체를 본다고 하면 시총이 4,775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53%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스카이레이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 사모펀드사죠. 사모펀드 행동주의 사모펀드 회사가 53%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53%를 얼마에 매수했는지 그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보세요. 옛날 기사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스카이레이크는 이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스카이레이크는 2022년도 말 특수 목적 법인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레이트, 뭐 어려운 용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두산 솔루스 지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솔루스 첨자 소재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솔루스 첨자 소재의 지분 53%를 7천억으로 인수했다고 합니다. 53%를 7천억. 보세요. 그럼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다시 시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스카이레이크는 지분의 53%를 7천억에 샀다고 했죠. 그럼 이걸 50%라고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분의 100%가 되려면 1조 4천억이죠. 그죠? 1조 4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5천억도 안 됩니다. 가격이 모기업인 사모펀드가 샀던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분의 50%가 7천억이면 이거 곱하기 2하면 100% 나오잖아요. 그게 1조 4천억이라고요. 그 1조 4천억이랑 현재 시가를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사모펀드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산 가격 이상으로 키워서 매각을 하는 게 행동주의 사모펀드예요. 그럼 보세요. 시가총액을 스카이레이크 기준을 만들어 볼게요. 1조 4천억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시총은 4,775억이죠.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 최소 3배는 올라야 스카이레이크는 본전입니다. 그죠? 본전이에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본전에서 안 팔아요. 이렇게 5년, 6년 동안 시간 소비를 했는데 과연 본전에 팔까요?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50%에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80% 아니면 최대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가야지 얘네들은 성공한 게 아니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7천억 넣었으니까 7천억만 해소하고 나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을 벌어들여야지 자기들은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주가가 최소 3배 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이익을 내고 나가려면 지금 가격보다 5배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스카이레이크는 이 솔루스 전자 소재를 키우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할 거고요. 회사를 잘 키우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혹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이거 저 손가락 하나 걸게요, 진짜로.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얼마인가요? 7,500원 전후죠? 그죠? 7,000원 전후네요. 7,000원 전후네요, 지금 주가가. 그러면 얘네들의 본전은 21,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 2만원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그 시간은 오래 걸릴 거지만요. 5배 되면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을 여기에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2027년도 기준으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27,000원 나옵니다. 네, 27,000원 나오더라고요. 다만 2027년도에 기업의 가치를 매긴 게 27,00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려면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 그냥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돼서 영상 더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